지역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상황 속에 문경에서는 청년 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인 달빛 탐사대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학교 예술교육 한마당 대축제가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1년간 학교 예술교육을 통해 배운 실력을 선보이며 숨은 기와 재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예천군이 2024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천군은 2026년까지 지보면 매창리 일원에 유리온실 형태의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총선의 대구 지역 선거 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50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로 진학과 취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청년들은 지역에 혹은 고향에 정착할까요? 문경 청년 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인 달빛 탐사대가 청년 유출 문제에 대한 해법 사례를 조금씩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창 시절을 문경에서 보내고 수도권에서 인테리어를 전공한 신묘배 씨. 수도권에서 관련 일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아 잠시 쉬기 위해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곳에서 달빛 탐사대를 접하고 지역에서 창업 예정인 카페 인테리어 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카페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더 키워보자라고 저한테 제안도 들어왔었고 저도 흥미가 생겨서 다른 2호점 만들 때도 인테리어를 사장님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공부를 또 하게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달빛 탐사대는 문경시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단순히 청년 창업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달 동안 지역을 탐방하고 실제로 청년들이 지역 정착을 위한 단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큼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문경을 떠났다가 달빛 탐사대를 계기로 고향에 정착한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청년들의 지역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달빛 탐사대를 운영 중인 박현희 대표, 그 역시도 수도권에서 일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귀향인이다 보니 청년들의 지역 활동에 누구보다 열정적입니다. 수도시다 보니까 청년들의 물리적인 숫자 자체가 적기는 해요. 그 가운데서 뭔가 내가 일을 잘하거나 혹은 관계를 잘 맺거나 이제 나의 분명히 잘하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더 극대화시키면 지역에서는 더 이제 환대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더 발휘할 수 있으니까. 지역을 찾은 외지의 청년, 그리고 지역을 떠났던 청년들이 모이며 마을은 점점 활력을 찾고 있고 청년들은 다양한 활동 속에 지역 상생에 대한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좋은 활동을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청년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내부에 있는 청년들도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달빛 탐사대를 거쳐간 구성원은 총 165명, 현재까지 37명이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문경시는 내년에도 청년들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두고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2023 경북 학교 예술교육 한마당 대축제가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1년간 학교 예술 교육을 통해 배운 실력을 선보이며 숨은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축제 현장을 이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연습에 나선 오케스트라. 수백 명이 함께 호흡을 맞추다 보니 긴장감은 높아지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혹시 실수할까 봐 그게 조금 떨리고 네, 연습한 만큼 잘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조금 못할까 봐 조금 떨려요. 마침내 시작된 공연. 친숙한 클래식 메들리에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한테 모여서
이 웅장함을 맛보고 학교에서 또 이루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맛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하고 밤까지 남아서 연습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흐뭇합니다. 학교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성취감을 높이기 위한 학교 예술교육 한마당 대축제가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차전놀이에서부터 국악, 춤, 합창, 뮤지컬, 오케스트라까지 학생과 교사, 지역 주민이 함께 준비한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큰 무대를 통해서 자신감을 길러주고 학부모님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감동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오늘 발표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그동안 연습하면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큰 좋은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공연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운 학생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예술교육의 기회를 더욱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요즘 장 보러 나가면 비용을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1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실제로 3개월 연속 물가가 상승했는데 특히 신선식품이나 외식비 등 생활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에 한 마트. 매대 주변이 비교적 한산합니다.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은 물건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 장바구니에는 반드시 사야 할 물품이나 할인이 적용된 물품들이 상당수입니다. 하다못해 뭐 귤을 사나 배 사나 엄청나게 몇 곱이 올라가지고 이게 그것이 좀 굉장히 망설여지고 부담스럽고 엄청 어떻게 보면 사는 입장에서 고통스럽죠. 전통시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값은 비슷해도 양이 줄어 장바구니가 더 가벼워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은 뭐 600g이면 예전 같으면 어느 정도 4인 가족이 그래도 먹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약간 부족하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동향을 살펴봤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7%로 가장 높았고 울산과 인천이 각각 3.4%와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와 담강 같은 제철 과일이 26.2%, 채소류 5.4%, 어패류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의 상승폭이 컸는데 지난해보다 1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는 평균 5% 넘게 올랐고 전체 품목 36개 가운데 피자와 햄버거, 오리고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은 물가 때문에 덩달아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지난 6월부터 회복세를 보였던 소비 심리가 9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불안과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 재정까지 예고해 내년 서민 경제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간 부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마저 재정 주체를 이렇게 확장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 경제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장의 정부 부분이라도 지출을 위해서 좀 민간 부분의 어떤 불황 부분을 정부가 좀 이렇게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고 물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 만큼 당분간 서민 경제에도 먹구름이 들이울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예천군이 2024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초기 시설 투자 비용으로 부담을 느낄 청년 농업인을 위해 지자체가 스마트팜을 조정해 적정 임대료를 받고 농장 경영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천군은 2026년까지 지보면 매창리 일원에 철골 유리온실 4헥타르를 조성할 계획이며 경북에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 팀에게 0.5헥타르씩 3년간 스마트팜 농업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를 통해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선관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대구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500여만 원으로 중구 남구가 2억 7,400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갑이 1억 7,600여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평균 3,100여만 원이 늘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경주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1일 경주 문화관 1918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제막식에는 준하경 경주시장,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손영훈 경주시 사랑의 열매 봉사단장을 비롯해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기부자 등 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경주의 사랑의 온도탑 모금 목표액은 8억 원으로 영도에서 시작해 모금액의 1%인 800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갑니다. 캠페인 첫날 모금액은 6,6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경주가 2023년 경북 사랑의 열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넘어서 200도, 300도 이렇게 펄펄 끓기를 희망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겨울을 나시는 홀몸 어르신들, 또 소년, 소녀 가장, 또 다문화 가정 등 소외 계층이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문경시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문경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에서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면 됩니다. 참여자는 소득 수준과 세대 구성, 경력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되며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1월 초 사이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밤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하려 했고 이때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 내년 2월 29일까지 봉화군에 있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관람객들에게 입장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관람객들은 또 이 기간 수목원 내부 트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 측은 겨울철 관람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특별기획 전시와 연계한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을 운영하고 새해를 맞아 수목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주시가 소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을 받았습니다. 영주시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경영안전지원과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내 소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창업과 폐업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등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1일 서울에서 열린 올해 제2차 아동정책 포럼에서 2022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부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4개 세부지표에 대해 지자체 추진 실적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이달 말 고시할 방침입니다. 이 지침은 지역 특성과 특수교육 여건 반영,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요구 반영,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고교 학점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